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1월 휴가가 시장에 찾아온 듯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고점 찍고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인지 방향성 따라가는 ETF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클 강은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왜 코스피 인버스 2배수 ETF를 매도하자라고 네. 다급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지금 지수 때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대표님께서 2150선 아래에서 인버스 청산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께 아마 2주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인버스를 많이 그동안 이 방송에서 많이 외치고 인버스 투자로 한 2번 정도의 수익을 확보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저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지수상 2200을 넘어서는 흐름에서 제가 그 2150 이하권으로는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50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 인버스 포지션 있는 거를 청산을 하시고 다음 전략을 좀 기대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2137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던 어떤 모멘텀을 좀 응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은 222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지표 제 시황과 맞아떨어지는 에너지 지표도 그 포인트에서 좀 맞아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청산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으로 해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2150 아래에서 청산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제 시황을 듣기 때문에 저를 믿고 다음 패턴에서 인버스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인버스 ETF 다시 재진입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실 테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시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우는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29,000선을 장중에 터치했지만 이걸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시였고요.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우지수는 여러분들께 주봉, 월봉상 에너지는 아직 여전히 강하다 이런 멘트도 좀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도 주봉상 에너지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꺾일 듯 말 듯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 에너지가 10월 달부터 고점 11월로 넘어서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고 사실 이 스토캐스틱을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지만 과열권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상승도 할 수도 있고 저점대로 빠지면은 또 무한대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월봉 에너지가 여기서 앞단에 이런 식으로 4월 달에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주봉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봉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으로 다우지수가 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사실 10년 동안 이 시황을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많이 지켜봤지만 요번처럼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밖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지금 29,0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여기서 더 강하게 3만 포인트를 찍는 것보다는 29,000에서 전후에서 고점 박스를 좀 만들면서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가 꺾였을 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증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제가 시황관이 좀 틀렸다. 그거를 저번 주에 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함께 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시황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100포인트를 지금 고점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3,100포인트에서 고점에서 계속 며칠간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를 보면은 일봉에서 지금 쌍봉을 맞고 살짝 내려오다가 지금 쓰리봉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봉이 중국 증시가 외봉을 만들고 그리고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 다우 지수와는 좀 다른 월봉의 모습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의 에너지가 좀 과열권에 있지만 저는 우리 국내 증시가 고점 자리에서 좀 급락 파동이 나오는 어떤 변수로 중국 증시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3,100을 고점으로 해서 일단은 3,050을 향하는 흐름으로 좀 흔들면서 박스 패턴 만들고 뭔가 악재가 좀 돌출되면서 중국 증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29,000원 전후, 29,000선 전후로 해서 박스권 형성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 중국 증시는 3,100선에서 3,050선까지 하락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참 급등하던 에너지 지표도 좀 잠잠해졌을까요? 네, 에너지 지표는 저점 2,0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50 이하권에서 기가 막히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급등하는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은 왼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할 때,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지수가 그때 2137 찍고 지금은 에너지가 9.8포인트로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서 가장 고점 에너지인 9.8포인트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에너지 지표 포인트가 9.8을 이어갈지 아니면 9.8포인트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8.8포인트 전에 있었던 포인트를 다시 터치를 할지.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에너지 지표가 전에 고점보다 올라온 에너지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8.8에서 오른쪽에 9.8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져야 시세가 좀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에너지 지표 기준으로 보면 당장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가 에너지상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당장 꺾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방으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아직 추세 매도로, 그러니까 인버스를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고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주 만에 2200선을 회복하더니 오늘은 2220선까지 거뜬히 올라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상승할까요? 네, 일단 그 앵커님이 저에게 2020년 시장에 대해서 레인지를 좀 말씀을 좀 주식사 하셨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350, 2400 그리고 아래 구간으로는 1900, 1800 정도의 레인지로 2020년을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또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구간에서 2400을 향하는 강한 흐름은 먼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2220에서 지금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2245포인트에서 2250포인트로 주봉상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봉상 120주선이 있습니다. 그 주봉상 120주선인 2250을 먼저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2250은 좀 터치를 해야 증시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250 부근에서 2150에서 인버스 잘랐던 부분을 2250 부분에서 강하게 여러분들 배팅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또 인버스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 밴드 범위가 1800에서 2400까지인데 네. 큰 하락 한번 맞은 이후에 2400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신 거 맞죠? 네, 확인하고요. 큰 하락 부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눌림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눌림이 2150에서 2100 사이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저희가 폭을 좀 말씀드리자면 2130에서 2090 정도의 레인지로 2월 두 번째 목요일과 1월 두 번째 목요일 사이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월 흐름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에너지 지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 보시면 글로벌 에너지 지표와는 좀 낮은 7.3포인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8.8포인트에서 지금 7.3이고요.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그 전에 고점을 베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의 강한 상승세로 국내 증시가 좀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에너지 지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3에서 오늘 상승으로 해서 아마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화요일을 넘어가는 흐름에서부터 좀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7.3포인트에서 꺾였다가 다시 글로벌 에너지 지표처럼 꺾였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리는 자리가 인버스 추세로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이번 주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이번 주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은 여러분들께 그 1월 3일 날 679포인트 고점을 가고 나서 1월 6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6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코스닥 인버스 들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청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670을 올라섰을 때 다시 인버스를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에 제가 코스닥 오늘 인버스 ETF를 들고 왔습니다. 미리 기술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679포인트 1월 3일 날 고점과 지금 1월 13일 날 67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75와 680 구간에서는 인버스 ETF를 또 모아가는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인버스 수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여러분들께 코스피 에너지 지표보다는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쌍바닥 자리에서 640을 코스닥이 1월 8일 날 640짜리를 내려왔었는데요. 쌍바닥 찍고 강하게 에너지 지표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과열권으로 다시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과열권은 이번 주 초부터 아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올라왔다가 여러분들 인버스 체결되면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한 2%에서 3%, 그러니까 2%만 넘으면 수익을 확보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또 다시 인버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에너지부터 살펴봤습니다. ETF 종목 실전 매매 전략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언급해 주셨던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리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이하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킨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워낙 그 13,500원에서부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16,275원을 찍고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는 15,000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좀 비중이 많이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4,870원 정도로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격 라인을 그 자막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메모를 해보시면 15,000원, 100원 라인에서부터 14,4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신다면 그 정도 레인지에서 내려와서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면 또 좋은 수익,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 수익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AS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중요하겠죠.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입니다. 저번에도 이 종목은 몇 번 언급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수익을 길게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짧게 드렸는데 좀 길게 드리고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트레이딩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고 7,6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지금 7,585원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한 3일 동안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3일 동안 모아가다가 수익이 올라오면 한 2% 정도로 수익이 올라오면 청산하셨다가 다시 7,6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시고 다시 트레이딩 하시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 주 방송을 아마 좀 AS 방송을 좀 기대해 보시면 또 좋은 수익이 아마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기간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집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여쭤볼 텐데요. 중동발 이슈로 급반등했던 환율이 빠르게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환율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환율 차트도 같이 보시면서 저도 좀 마음이 급하네요. 환율 차트는 1,150원에서 1,160원 이 자리를 찍게 되면 제가 갭 메꾸는 자리 1,185원까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반등할 때 지정한 리스크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북한의 지정한 리스크를 예상을 했었는데 먼 미국에서 지정한 리스크가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1,185원을 가지 못하고 1,179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 구간에서 전 저점 자리 1,153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게 시장이 막 무너져서 환율이 1,140원, 30원까지 지금 내려가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1,150원, 60원 사이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빠르게 다시 1,185원을 향하는 흐름이 저는 2월 전후로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시장 방향과 함께 에너지 지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에 12시 35분 이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